자, 오늘 문제 풀어보셨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문제로 풀어보겠는데, 자, 1번은 답이 몇 번 나왔나요? 4번이 나오죠? 4번. 그래서 신고 기한 이내에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우리 요거는 요거 물어본 거죠? 무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과 과소 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 요거 물어본 거죠. 자, 공통적으로 여러분 부가세는 여기 해당이 되죠? 네,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아니 몇 번이죠? 4번이죠. 예. 그래서 과소신고한 경우도 거기 밑줄 여러분 교육세. 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묶으시고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묶으시고 뭐죠? 부가세. 예, 여기까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러나 뭐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예,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주의할 거는 종합부동산세 잘 보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부과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번 다음 중 가산금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가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가산금 답은 몇 번이 나왔나요, 여러분? 자, 3번인가요? 예, 자, 3번 뭐죠? 올해 개정된 거죠? 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 여기 밑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요거 뭐랬죠, 여러분? 연체 월수라고 그랬죠. 자, 연체 월수에 대해서 우리 중가상은 올해부터 1000분의 12가 아니라 얼마랬죠, 여러분? 10,000분의 75. 예,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다. 1000분의 12가 아니라 10,000분의 75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월당 1.2%였지만 올해부터는 0.75%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1000분의 12가 아니라 10,000분의 75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1번과 문제 2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별표 2개. 그래서 여러분 조세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3번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로 오르면서 작년까지는 요 납세 의무 성립시기 별표 3개였습니다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드물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기억 취득세죠. 취득세 뭐 할 때죠, 여러분? 취득하는 때 맞나요? 맞는 말이죠. 기억 맞고요. 그럼 니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자, 요건 뭘 물어본 거죠? 지방교육세 물어본 거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라? 본세. 그러면 지금 본세가 뭐고 여러분? 등록 면허세고 부가세가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니까 바로 요때 요 지방교육세는 등록 면허세 쫓아가니까 언제 여러분? 등기 등록한다. 요것도 맞네요, 여러분. 니은도 맞고요. 디귿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 세 가지. 재지종. 자, 요건 언제죠, 여러분? 과세 기준. 요것도 맞죠, 여러분? 예. 6월 1일이죠? 예. 자, 리얼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이때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맞나요? 맞죠? 예, 요것도.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지만 이거는 지금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한 요게 예외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맞으셔 틀려서? 틀렸죠. 특별징수는 못 쫓아가죠, 여러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가죠, 여러분? 소득세. 따라서 여러분 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뭐 할 때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를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틀렸네요. 미음이. 그럼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몇 개? 4개.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조세는 다음에 구분했다는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3번은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납세의 뭐예요? 확정 시기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올해는 성립보다는 확정이 더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문제 4번. 자, 그러면 1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뭐 할 때죠, 여러분?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왜?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2번 등록면허세 과세 편의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그럼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할 때죠. 그럼 여러분 여기 2번 등록면허세 과세 편의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여러분?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목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얘들은 원칙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여러분?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자의 모의에서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가 이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보통 징수로 가니까 일단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거죠?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 신고를 안 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뭐 할 때면 결정할 때 확정한다. 그래서 바로 요 2번은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다 그 얘기죠. 물론 이때는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돼야 되겠죠. 가산세 좀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죠. 자, 죄송합니다. 3번이죠. 3번 재산세 과세 편의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할 때. 자,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결정하는 때죠. 자, 4번 양도소득세 정부에 뭐 할 때죠 여러분? 신고할 때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세가 안 나가고 뭐가 나왔죠 여러분? 정부가 나왔죠. 근데 5번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자동 확정. 그래서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자동 확정. 즉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죠? 예.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네요. 마치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들 적고 계십니다. 자, 5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 결제는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 공매 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자, 밑줄 결론 뭐 물어본 거죠 여러분?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밑줄가 아닌 거 물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 우리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당해세. 특히 이거 당해세란 말은 중개법상 용어입니다 그랬죠? 가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 당해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역자원세, 4번 재산세, 5번 부가세 다 뭐죠? 재산세. 그러나 1번 취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행위세죠. 1번은 행위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그런 걸 물어봤죠. 자, 이것도 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네 여러분. 예. 그래서 문제 5번도 뭐 별표 2개, 6번 문제 6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기억 재산세는 무슨 세요 여러분? 보유세죠. 그럼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지우세요. 그럼 몇 번 지우죠 여러분? 1번, 2번, 3번 지워야 되겠죠. 이거를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 1타 3피라고 그래. 예. 전문 용어인데. 그래서 기억 하나 가지고 몇 놈 없앴어? 세 놈. 1번, 2번, 3번 없앴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갑시다.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농부 모든 단계.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디귿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잖아. 보유세니까 역시 디귿 5번 탈락되니까 답은 자동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 예.
자, 문제 7번 갈게요. 별표 3개짜리죠? 취득세, 납세 문제 아주 중요하죠? 비록 작년에 과점주주 개별 문제 나왔지만 올해 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예. 5번이에요? 2번? 자, 2번이죠? 2번 보죠.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누가 밑줄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 자 누구랬죠 여러분?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 자 누가 여러분?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도 우리 세법은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설한 자 밑줄 치시고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 본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봐야 되죠. 자, 문제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요것도 문제 8보다 별표 3개짜리죠. 네. 몇 번이 틀렸나요? 자, 4번이 틀렸죠? 4번. 자, 여러분 묶으세요.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3번, 4번, 5번은 누구 간의 거래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거래죠. 그럼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이거 두 글자로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왼수. 그래서 왼수지간의 거래라면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본다, 여러분?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왼수지간이라도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유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4번 직계 비속이 권리이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이 부동산 서로 자 밑줄 매매가 아니죠. 뭐 할 때죠 여러분? 교환이죠. 교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하면은 여러분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는 뭐로 본다고요?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니라 뭐로 보면 교환했을 때는 뭐로 본다고 여러분? 유상. 그래서 유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교환밖에 없다. 교환. 매매, 대물변제 이런 건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예.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예, 1번이 맞는 말이죠. 옳은 거니까. 예. 2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지는 선박은 원시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야 하나죠 여러분? 승계취득이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2번 틀렸죠. 원시취득이 아니라 뭐다? 승계취득이죠. 3번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불과하고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상이 불과하다. 바뀌었죠. 원칙이 뭐죠? 사실상 현황이죠. 그래서 공부상의 등재 등록 사항과는 불구하고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뭘로 따른다 여러분? 사실상 현황이죠. 그래서 항상 일단 여러분 상이 나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과 사실상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우선한다고요? 사실상. 자,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5번 역시 배우자 직계준비석 간의 거래할 때 이거죠. 그래서 4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아니죠. 뭐로 보라고요? 증여. 5번 배우자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자 이건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밑줄 부담부 증여. 근데 앞에 뭐라고 됐죠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뭐한? 제외한. 그럼 요거는 원칙으로 대답하는 얘기죠. 원칙으로 대답하라. 그때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뭐죠? 빚이죠. 그러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 유상.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무상. 이거 꼭 구분해야 되죠. 자, 10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유상 취득을 보지 않는 것은 역시 요거 10번 뭐 별표 3개짜리죠. 아주 중요하죠. 자, 1번 공매를 통해서 누구 거를? 배우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했어. 근데 뭐로 통해서? 공매. 그러면 공매 유상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죠. 예.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5번을 볼까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중에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여기가 밑줄 뭐죠? 유상. 요거를 뭐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요게 뭐죠,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그럼 이게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하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봐야 되겠죠? 증여.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1번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자,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자, 4번인가요? 예, 4번 무슨 주의죠, 여러분? 상호주의. 우리나라 정보 취득에서 과세니까 그 외국 정보 취득도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과세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4번 외국 정보는 원칙은 뭐지만 비과세지만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쪽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과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1번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하셨으면 하는 문제들이니까 집에 가서 꼭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나갔죠? 프린트? 취득식이 나갈 차례인가요? 예. 자, 13조 취득식이. 자, 여러분, 취득식이는요, 계속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재작년 출제가 됐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올해 뭐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할 때, 우리가 좀 꼭 좀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알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취득식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뭐, 이나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입니다. 뭐, 여러분?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때 적용하는 시간적 길이죠. 저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봅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 매매 등으로 유상이 됐을 때는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셨죠.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요거를 그냥 여러분과 저와 그냥 약속인데 저는 이걸 뭐라 하냐?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 이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이외의 유상이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유상이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거기 책에 프린트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결 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밑줄 좀 쳐주시고요. 예. 요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인데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14쪽 잠깐 보실래요? 14쪽. 네. 자, 14쪽 가시면 여러분 맨 밑에 특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 2, 3, 4, 5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 2, 3, 4 묶어 주실래요,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14쪽 맨 밑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뭐가 됐죠,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이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때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국지. 14쪽 맨 밑에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14쪽 맨 밑에 15쪽이요? 프린트가 내가 다르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쪽수 좀 해볼게요. 아, 예. 15쪽 매니의 특례. 예, 죄송합니다. 여기 좀 복사 용지가 잘못 맞았구나. 자,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취득할 때 여러분,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밑줄 쳐요. 누구죠 여러분 여기서 얘들은 누구야? 과세권자 꼭 적어놓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과세권자. 땡땡.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죠 여러분? 매매 당사자죠? 여기서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도자죠. 매도자. 적으세요. 매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누가 산가 여러분? 개인 또는 법인이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판 가격을 자기가 신고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었죠. 이때 여러분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이거를 뭐라냐? 외수라고 그래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마 이전에는 무슨 다른 기법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3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해 증명되는 경우 이때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판장이라고 그럽니다. 판장. 자, 4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할 때 공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 네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국지외수 공판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인 경우, 순서를 약간 바꿨고, 공매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까지 규정해요. 자, 이걸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배운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약속하자고. 그래서 이 국가나 국지배수 공판장일 때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결론. 여기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사실상으로 갔죠.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갔죠. 그 다음에 국지배수 공판장이 아니다. 이외의 경우. 이거 꼭 적으세요. 어떤 경우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이럴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선님한테 다 배웠던 것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처음 보는 다 표정을 지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등한 유상 취득 언제 취득한 걸 보냐? 그럼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취득 유형 확인하셔서 국지배수 공판장일 때만 올라가고 여러분. 사실상 이 국지배수 공판장 이외의 유상거래 대표가 어떤 경우다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여러분은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대부분 개인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급. 여기는 뭐였죠 여러분? 사실상. 요거 꼭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매매 등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건 확실한데 매매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아니 우리 부동산 사면 돈 줘야 소유권 넘겨받잖아. 그러니까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잔금 지급. 이건 변함이 없어. 근데 취득 형태에서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여러분?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다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 요거 꼭 확인해 두셔야죠. 근데 만약에 혹시 개인 간의 매매인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날을 잡아야 이날이 없다는 얘기요. 그럼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기산점을 잡고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이죠. 특히 올해부터는 취득세 무조건 60일짜리밖에 없어. 30일짜리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취득세는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어. 결론. 취득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30일이 나오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있죠. 연부 취득. 자, 연부 취득은 여러분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서 2회 이상 분할하는데 몇 년 이상에 걸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연부 취득은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서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잔금 지급이 빨라도 몇 년 후에 온다고 여러분? 2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년 이후에 도래가 되는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그래서 연부 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거라면 다 별도로 매해 언제 얼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뭐죠 여러분? 연부금 지급일이죠. 여러분 연부 취득이 나면요 무슨 취득이 나면? 연부 취득이 나면 꼭 확인할 게 뭐예요 여러분? 연부금이에요 여러분. 예, 연부금. 요걸 출제에 살짝 물어봤고 잔금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부 취득일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연부금이 나와야 된다 그죠? 연부금. 자,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럼 여러분 요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이시 없이 실제 뭐 한 날이야? 실제 돈 준 날. 계약서에 며칠로 적혔든지 상관없어. 실제 돈 준 날에 확인하는 취득한 걸 보내죠.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 잔금 지급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뭐 한 날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묻지 않아. 그냥 실제 지급한 날 취득한 걸 보는 거고, 거꾸로 보는 계약서 잔금 지급은 계약상 잔금 지급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언제냐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뭐 한 걸 보는 거야?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적혀 있겠죠? 그날에 무조건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을 실제 잔금 지급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을 뭐 한 걸로 보라고요?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그런데 이 개인 간의 매매가 중간에 어떻게 됐냐? 중도 해제가 됐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중도 해제가 됐대. 그러면 중도 해제가 됐으니까 결국 취득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여러분? 못했죠. 중도 매매 계약 해제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해제됐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언제?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됐어도 해제가 됐어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취득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어. 중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되겠죠. 취득 안 했는데 취득세 내라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가 되어있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거기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 한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취득한 걸 봅니다. 등록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취득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and 자, 법에서 인정하는 서류, 법정 서류 4가지, 네 가지에 의해서 자, 언제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하라?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라는 걸 뭐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 그게 여러분 거기 프린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죠 여러분. 유상 취득 시기 박스 바로 밑에 보세요. 매매 계약 후 해당 취득 물건을 밑줄 뭐를 하지 않고 등록.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결국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출전이 건드렸어. 실전에서는 요거를 등록하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아주 흉측한 놈입니다 여러분. 출제원이 첫 번째 조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서 시험에는 등록하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등록이 안 됐어야 돼요 여러분. 둘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게 바로 법정 서류 4가지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그걸 말하는 거야. 이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그때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죠. 1번 자 법정 서류 좀 확인해 둘 필요 있습니다. 법정 서류 동그라미 1번 뭐죠 밑줄? 화해조서 인락조서 밑줄 예.
2번 공정증서 밑줄. 3번 계약해제 신고서 밑줄.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 확인서 밑줄. 요 네 가지만을 말하죠. 요 네 가지. 그리고 요 1, 2, 3, 4는 다 며칠 이내 해라고 그랬죠, 여러분? 60일 이내 여기 밑줄. 60일 이내는 취득부터 60일 이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지? 프린트가 쪽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5번 취득 시기 유상 취득 박스 보시면 된다고요. 아마 프린트가 두 번 이렇게 연차하는 바람에 아마 쪽수가 달라졌나 봐요. 자, 그래서 법정 서류, 그래서 며칠 이내 하라고요, 여러분? 60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통상 60일 이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죠. 신고 기한. 예. 자, 신고 기한이나 입증하면 취재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자, 그거 보시고요. 자, 2번이 여러분 무상 갑시다. 무상. 자, 이제 무상이니까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상은 여러분 두 가지야. 뭐와 뭐죠, 여러분? 상속과 상속의 무상. 상속의 무상의 대표가 뭐죠, 여러분? 징역. 예.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시일.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상속세 동일. 그래서 상속세나 취득세나 상속 개시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 상속 등기를 아냐? 혹시 출제는 요걸 상속 개시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 이렇게 말을 바꿀 수는 있어. 그래, 체킹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세요. 상속 등기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 여기서 상속 개시는 언제, 여러분? 우리 상속 개시는 세법에 규정이 없어. 다만 민법에 따른데 상속은 어디에 규정되고 있다, 여러분? 민법. 그럼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여러분? 사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종 선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들어온다, 우리 집 아저씨가 안 들어온다,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실종 선고 때리고 5년간만 들어오지 않게 하면 돼. 그럼 뭐를 의지해버려? 사망으로 의지해버려. 그러면 사망으로 의제가 되면 뭐가 개시가 되고? 상속이 개시가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재혼이 가능해. 별로도 안 좋아하네. 딴 데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자, 결론. 상속엔 취득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 자, 증여를 받았다 합시다. 증여. 증여는 언제, 여러분? 증여 계약이랴. 자, 여러분 증여 받으셨죠? 여러분 아저씨한테 매년 받나? 10주년마다 받나? 증여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증여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받아봤어야지, 엠병을, 줘도 못 주니. 자, 여러분, 증여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 우리 여러분, 이번 결혼 기념일 때 아저씨한테 꽃, 장미꽃 받지 마시고, 재산 넘겨받아. 6억. 자,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부부지간일 때 증여세 이전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6억이야, 6억. 그럼 다른 말로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직계 준비소까지 있다 얼마까지냐? 5천만 원. 직계 준비. 알아둬,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왜냐면 부동산은 재산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 딱 냈는데 어떤 고객님 고객님을 합시다. 고객님이 오셔갖고 공인중개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 이벤트로 조그만 거 그냥 하나 애 명의로 넘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증여하는 방법일 때 증여세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하면 돼? 여러분한테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 뭘로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 돼. 왜?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 아니잖아. 자꾸 시험 범위 아닌 거 물어보면 짜증나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문제 풀어놔 그냥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제가 무서워갖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증여 계약에. 자, 그러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거를 여러분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취득세를 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 여러분?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때 이 증여가 일어나면 증여세도 내고 뭐도 내야 되냐? 취득세도 내야 돼. 증여를 받은 사람은 뭐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에 따른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뭐도 내야 된다 그러면 취득세. 아니 그러면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 두 개를 내야 된다고? 두 개 내야 된다고. 증여세도 내고 뭐도 취득세. 이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냐? 취득세는 여러분 여기야. 언제? 증여 계약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약일이 나와 있죠? 예. 근데 우리 모두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그러면 자, 아저씨가 6억짜리를 줘야 되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준 거야. 우리 집 오빠가 얼마짜리 줘야 되는데 6억짜리 줬는데 10억짜리 줬어. 그럼 6억 초과해서 4억 원에 대해서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죠. 짜증나 안 나? 응? 아니 6억짜리 줘야 되는데 얼마짜리 줬다고? 10억짜리. 그래서 4억이나 증여세를 내야 돼. 받는다 안 받는다?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아씨 이거 받아야 되나? 안 받으실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데 10억짜리 받으면 10억에서 얼마 빼라고요? 6억. 6억에 빼니까 얼마 남아? 4억. 4억 원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요? 증여세. 그러면 증여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증여세는 바로 요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증여인데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증여 계약일. 그러나 이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나 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뭐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 시점에 대용되는 취득 시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 네, 좀 보십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일에 증여에서 취득한 걸 보는데 얘가 역시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됐어 여러분? 중도 해제가 된죠. 그 다음날 아저씨가 술 깬 거죠. 왜냐면 제정신은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 먹이고 술 먹인 다음에 도전 찍겠는데 그 다음날 술 깬 거죠. 술 깨서 어제 증여 내가 술 먹고 한 거니까 뭐 한가 여러분? 해제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증여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결론 증여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이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 그걸 뭐 하라는? 입증하라. 이때 첫 번째 입증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아직 명의가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된대요. 명의가 넘어가면 무조건 뭐 한 걸 보는 거 여러분?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안 됐어야 되고 아직 등기 등록이 안 됐어야 돼. 둘째 뭐에서? 법정서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법정서류 몇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세 가지밖에 없죠. 아까 매매는 몇 가지 했는데 네 가지였는데 지금 증여일 때는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없는 게 뭐죠 여러분? 4번이죠. 즉 시장, 군수, 구청장, 교방, 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는 증여일 때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왜 안 나오죠?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여일 때는 해제 서류가 나와 있지 않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매매일 때는 법정 서류가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증여의 해제 서류는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역시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하면 중도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자 양그릇 3번 갑시다. 양그릇 3번 등기 등록일 위 취득일 이전에 즉 이렇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계약일 이전에 먼저 뭘 하면 여러분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다시 한번,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여러분? 빠른 날. 무조건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못 믿겠지만 원래 제 키가 1m 87이었어요. 안 믿네. 제 키가 원래 1m 80인데 시험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늦게 붙으면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고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똑같이 과세권자도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빠른 거.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여튼 시간적 기준 2개 이상 나면 둘 중에 어떤 날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2번, 1번. 위 취득일 전에 먼저 뭘 하면 등기 등록. 우리는 그 먼저 빠른 날이 언제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죠. 거기 28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 출제 횟수를 말하는 거야. 요 문구가 언제 시험에 나왔다고 회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2번. 이혼에 따른 민법상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죠. 자, 여러분 이혼할 때 재산 이전 형태 배우셨죠? 자, 이혼을 할 때 재산 이전 형태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안 해봤어? 이건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혼을 할 때 여러분 재산 이전 형태는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2가지가 있어. 첫째 뭐가 있죠, 여러분? 위자료. 둘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바로 지금 요 프린트에서 보셨던 요 이혼에 따른 민법상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그럼 요거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보시죠. 자, 여러분 위자료를 금전을 지급하면 과세해야 안 해? 위자료를 돈을 주면 누구한테 과세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위자료를 돈으로 줬어. 그럼 주는 사람한테 과세한다? 받는 사람한테 과세한다? 이때는 과세를 안 해. 뭘로 주면? 돈을 주면 과세를 안 한다니까? 왜 과세를 안 하냐면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죠. 위자료가 소득인 사람이 있나? 그럼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근로소득이야? 불로소득이야? 왜 불로소득이야? 노동력을 제공했을 텐데. 즉 위자료는 여러분 뭐죠? 손해배상금이죠.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증여세 과세 안 한다 그랬죠? 6억. 그런데 저는요 30억을 상대방 배우자한테 주고자 합니다. 얼마? 30억.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결혼한 대가로? 받는 거야. 이상하네. 남양주 안 받아? 강남은 받아? 결혼 한번 해주면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30억. 그러면 요 30억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하려면 한 번당 얼마죠, 여러분? 6억. 근데 여러분 한 번 6억을 공제받으면요, 꼭 기억해 두세요. 6억을 공제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증여돼서는 공제를 못 받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증여 공제는 몇 년 기준이야?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혼하면서 얼마 받았고 6억 넘겨받고 그 다음에 몇 년? 10년 지나서 다시 6억. 또 다시 10년에서 몇 억? 6억. 그러니까 결혼 기념 10주년마다 얼마씩 넘겨받아야 돼? 6억씩 넘겨받아야 돼. 이 스키 오늘 가서 당장 얘기해. 이번 결혼 기념부터 얼마씩 넘겨받아? 6억. 그래서 10년 주기야. 그러면 봐. 증여세 이전 부담 없이 과세하시는 금액이 얼마? 6억. 근데 얼마 넘기려고 그래 지금? 30억. 그럼 몇 번 해야 돼? 5번. 근데 한 번당 몇 년? 10년이죠. 그러면 5회에 걸쳐서 넘어갔는데 10년이니까 한 번당 몇 년이 걸리는가? 50년이 걸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얼마? 30억 원을 증여세 없이 부담해 증여를 할 때는 몇 년이 걸린다, 여러분? 50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50년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걸 한 방에 30억을 한 방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저거
이거 오늘 잘 알아가. 요것만 잘 알아가도 나중에 본전 뽑는 거야. 학원비 본전 뽑는 거야. 잘 알아도. 이게 이혼의 기술이야. 자, 그러면 30억을 세금 한 푼도 없이 이전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뭐야, 여러분? 위자료야, 위자료. 뭘 주신다고, 여러분? 위자료 주는 거야, 위자료. 그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어. 왜 과세를 안 한다고? 위자료는 그 파경생활을 몰고 간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야. 위자료는 뭐다고요? 손해배상금이지 소득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해서 뭘로 주면은 부동산을 넘겨주면 이때는 과세를 해 안 해? 해줘. 양도소득세 과세하죠.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이거 나오는데 양도의 개념에서 부동산을 넘겼으니까 취득세도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 이것도 역시 취득이 일어난 걸로 보니까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보죠. 이거 뭐 지금 와서 이런 거 설명하기는 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미 잘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을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등기 등록일.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세요.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얘는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는 어떤 세율이 여러분? 특례세율 적용하죠.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를 하죠. 자, 여러분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 취득 시기는 언제고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이때 적용하는 세는 특례세율에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로 과세한다? 2% 뺀 거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예,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원시 취득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이미 재작년 시험에 나왔어야 됩니다. 특히 재작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 우리 프린트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5번 뭐 토지 지목 변경 있죠?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그 위에 토지 원시 취득 이런 거 한번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통치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통치까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상당히 문제 맞추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 통칙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우리 과세 표준 갑시다. 별표 3개. 일단은 취득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출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는 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가 얼마냐 계산합시다. 결국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이 중개에 따라서 취득하는 사람의 취득세가 얼마다라는 걸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 모든 조세는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납니다. 모든 조세의 세액은 어디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조세 얼마예요? 이거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배우자고 합니다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과세산. 이거는 여러분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죠. 얼마예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 부동산의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하면은 고객은 마지막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 얼만데? 그거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얼만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세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여러분 14조 아니 맨 밑에 거기 과세표준 밑에 자 취득세 과세표는 뭘 할 거냐 그죠. 이건 뭐 이름이 여러분 다 배우셔도 알겠지만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납세부활세니까 어느 당시죠 여러분?
취득 당시의 그 물건의 뭐를 여러분? 가액. 여러분,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현하는 조세를 뭐라고 배우셨죠?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래? 종가세.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종가세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종가세입니다. 너 얼마짜리 샀어? 얼마짜리 취득했어? 가액이죠. 종가세. 그런데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뭐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고 여러분?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셔도 돼요. 여러분 기본서 보셔도 되고 프린트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요 원칙과 예외, 특례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먼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 일반법이 높아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 배우셨죠? 원칙과 특별, 특례. 그러면 어디가 더 우선이야? 특례가 이상이야, 여러분. 우리 1등보다 더 높은 게 뭐야, 여러분? 특등이잖아, 여러분. 아니, 학교 다닐 때 상장 한두 번 안 타본 건 아니잖아. 타본 적이 없다, 시켜. 그래? 1등보다 더 높은 게 뭐야, 여러분? 특등. 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1등 사수가 있고 1등 사수보다 위에 높은 게 뭐야, 여러분? 특등 사수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일반적인 경우에 특례를, 특별한 게 보면 어디가 우선이는가? 특례. 이게 먼저죠. 그리고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죠?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했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외로 가는 거죠. 이게 적용 순서죠, 여러분. 예. 그러면 특례는 법에서 딱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아까 봤었던 여러분 뭐죠? 국지회수 공판장 1, 2, 3, 4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 여기 잠깐 볼까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을 보는 경우는 어떻게 외워졌죠? 우리 국지회수 공판장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 가사는 과표로 오면은 과세표로 오면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었죠. 뭐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셨던 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서 검증 이게 하나가 더 들어오죠. 여기 하나. 그래서 우리 아까 사실상 잔금직을 봤던 뭐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에다 여기는 하나 더 들어온다.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대. 이건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셨잖아.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안 배우셨나? 중개법에서? 했을 텐데.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신고하게 됐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 신고하게 됐죠. 그럼 그 실지 거래가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 신고라면 그 신고한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검증하게 됐죠. 그 확인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결론 뭐일 때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됐다. 그럼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따서 이때는 과세표는 뭘로 한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죠. 아주 중요하죠.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되죠.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경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저는요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그냥 암기 기법 만드시거나 종종 암기 기법 써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원칙. 그 원칙은 취득자가 뭐한 가격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취득자라는 압세문제가 뭐 할 때, 나 얼마짜리 샀다라고 신고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그거는 납세문제 속성상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적게 신고하려고 심지어는 뭐까지 써달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다운 계약서. 그럼 과세관청도 납세문제가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거 믿는다, 안 믿어? 과세관청이 이걸 그대로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얘는 과세관청이 믿질 않아. 신뢰성이 없어. 여러분이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합격할 거라는 것을 집에서 믿어 안 믿어? 어? 집에서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아저씨도 이미 100일 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올해 꼭 붙게 해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고생 올해 끝냅시다 그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자가 신고한 가에 그러면 과세가 이제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예배가 적용되는 경우 첫 번째 어떤 경우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가 표시가 없다. 이거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무슨 신고죠 여러분? 과소신고. 그때는 과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과표 뭐가 돼요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시가편액을 적게 든 이때는 과표를 뭐로 한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여러분 시가편액은 취득자가 정한 가액이야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이야? 요거는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편액은 어디에만 나와야 되는 거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죠. 지방세 뭐가 나온다고요? 시가편액. 다시 한번요. 시가편액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지방세. 그럼 국세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시가편액이 아니라. 어? 국세면 여기는 시가편액이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죠.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할 때 아마 기준시가 정도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시가편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고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그럼 국세는 대응돼서 시가편액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기준시가죠. 그래서 얘는 누가 정해놓은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죠 여러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이야? 시가편액은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냐고? 아니, 그냥 과세관청에서 정한 가액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격 같이 배우셨죠? 어? 그러면 요거는 시가편액은 여러분 가격의 개념이냐 가치 개념이냐 하면 이거는 무슨 개념이야? 가치 개념이야. 가치. 얼마짜리로 평가를 한 거니까 얼마짜리로 보고 있는 거야. 밸류 가치 개념이죠. 근데 요거는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니까 이거는 가치야 가격이야? 요거는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슨 개념이다? 가격 개념이야. 근데 얘는 신고한 가격은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거는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과세관청이 안 믿고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줘. 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져. 그럼 중요한 거야? 사실상 요 취득간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과세관청 그대로 믿어 안 믿어? 그대로 믿어. 그래서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편액과 얘는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해. 그러나 무슨 가격은 신고한가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얘는 반드시 과세관청 뭐와 비교해?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하는 거죠. 반드시 비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저씨가 매달 갖고 오는 돈 그게 전부다라는 걸 믿어 안 믿어? 네? 안 믿어요? 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 갖다 주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안 갖다 주는데 내가 비상금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다. 당신들 지금 가정생활 하면서 비상금 준비해라. 비상금을 마련해 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불시 어떤 위험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한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100% 안 갖다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 안 믿어 집에서? 안 믿어요. 네. 똑같이 과세관청이 납세문자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믿지 않고 요 놈을 항상 뭐와 비교해? 시가편액과 반드시 비교를 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편액과 비교를 해 안 해? 안 해.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시험에는 비교한다, 비교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결론. 시가 표준 아니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때는 과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자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소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징수를 가면서 뭐가 보대? 가산세 보대죠. 그런데 무슨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 객관적 확인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얘가 설사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여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출제는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공매, 경매로 했다는 경매 참가에서 경락을 받은 가격이 경락 가격이 뭐보다 적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 그래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경락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서 과표되는 거죠. 이게 공매, 경매에 의한 투자 취득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여러분 나중에 시험 끝나면 공매, 경매 엄청 배우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지금은 경매로 돈 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옛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 어쨌거나 정리합시다. 신고한 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과표가 뭐가 되고 여러분?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 이거 꼭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요 정도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겠습니다. 10분.